네, 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평일 오후 2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시간 방송 동안 오전장의 특징주와 특별한 이슈들, 그리고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공략주와 또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 상담까지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실 수 있고요. 일단 종목 상담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짧은 문자와 사연과 함께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는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기본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장전에 미리 종목들도 받아볼 수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연의 링크 또한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함께 해주실지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오전장 시장 분위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를 앞두고 일단 간밤에 미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BOJ 발표와 함께 오늘 우리 증시는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넘게 낙폭을 키워가면서 2656선 기관과 외인의 강한 이 팔자세가 시장에는 큰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 0.5%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89선까지 내려가 있는데 오늘은 반도체나 2차전지 쪽보다도 좀 다른 쪽에서의 수급들이 더 많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 오랜만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도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덕성 같은 경우는 23%, 서남이 8%, 신성 델타테크, 고려제강 파워로직스까지 일제히 빨간 불을 켜내면서 상승 흐름이 해당 섹터 안에는 온기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우리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실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전장 저희 한 줄 평가 먼저 받아보도록 할 텐데 어떤 표현이 어울릴까요? 오늘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다른 방송이나 미리 좀 보고 오거든요. 네. 보고 오니까 그런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네. FOMC 경계감, 또 BOJ 오늘 결과 있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금리 인상도 하고 그런 데에 대한 이제 부담감들 이렇게 얘기를 주로 이제 하는 게 대세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론 그 영향들도 있겠지만은 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2,700을 돌파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2,700을 돌파했으니까 추가 상승 여부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15일부터 외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외인들이 상당한 매수세였는데,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이제 3월 15일이죠. 현물에서 외인이 1조 원 매도를 했고 선물에서 1조 원 매도를 했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2조 원 매도를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2조 원까지 매도를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이 매도를 했고 어제도 외인이 양시장 선물하고 현선물 매도를 했고 오늘도 현재 외인이 현선물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선물 합쳐서 1억 1조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외인이 팔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FOMC 경계감들도 있겠죠. 근데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매수를 하다가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이 되니까 하루 만에 무릎을 탁 치면서 FOMC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뉴스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난주 14일에 스튜어디십 코드가 개정이 됐습니다. 오후에 이제 장 막판에 나왔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제대로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기관 투자자는 앞으로 투자 대상 회사가 기업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 시행 소통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 중에 3번인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된다에 대한 안내 지침으로 밸류업 내용을 추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를 할 때 뭘 우리가 기대를 했죠? 주주가치 제고를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이 뭔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데들이 기업 가치가 낮은 회사인가요? 기업 가치가 낮은 회사가 아니고 기업 가치는 좋은데 우량하고 탄탄한 회사인데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시장 대비해서 우리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밸류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좋은 회사가 제값을 받게 하는 데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저 PBR 종목들이라든지 또 많이 못 갔던 종목들 위주로 또 우리 자사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배당을 늘릴 수 있는 회사들 위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14일 날 나왔던 금융위원회에서는 오히려 투자 가치,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점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일 날 밤에 삼성물산의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삼성물산을 포함한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들에게 우리가 기대를 한 건 뭔가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대했던 게 뭔가요? 배당 많이 주고 또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회사의 주주 가치를 향상시키는 걸 우리가 기대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사실 배당 많이 하고 분기 배당도 자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기아도 지금 배당락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배당이 있어도 배당락이 크게 나오지 않거든요. 배당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삼성물산을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을 했죠? 그래도 지주사니까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배당도 많이 하고 또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것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국민연금이 행동주의 펀드에서 주장을 한 자사주 취득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급락을 해서 9.78% 하락해서 시작을 했는데 배당 원화는 보통주에 이제 1주당 2,550원 그리고 우선주 2,600원 정도를 배당한다라는 것들을 행동주의 펀드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시트오브 런던이라든지 화이트박스 같은 영국, 미국에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된 것과 동시에 반대표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오히려 반대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15일부터 외인들이 우리 시장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일 연속 현선물 합쳐서 던지기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역시 1조 원 가까운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기대했던 것들은 물론 회사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회사가 이제까지 중장기적인 성장 비전들을 만들고 또 정부가 세제 지원이라든지 규제를 혁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건 사실 그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좋은 회사가 좋은 가치를 받는 것인데 국민연금이 오히려 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주가치 제고가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주주가치 제고가 문제된 것 중에 하나가 기업에서 돈을 쌓아놓고 배당을 주지 않고 위기에 대응하겠다 혹은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돈을 움켜쥐고 있는 문제들이 항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혁파하기 위한 제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공고히 하는데 국민연금이 손을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외국인 수급들이 혹시나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것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포지션 우리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특히 최근에 또 급락이 나왔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가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아니면
저평가주들 이제는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장주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가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2차전지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 로봇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고 게임주들 제가 뭐 말씀드렸던 위메이드나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FOMC 그리고 BOJ 이런 불확실성도 있지만 실제 국내에 산적한 문제는 오히려 기대했던 밸류어 프로그램이 부러진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늘 이 밖에서 문제를 찾기보다 우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번에도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글로벌 매크로 지표보다도 내부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조권 안에서의 움직임 파악하면서 수급의 동향 같은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 먼저 짧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또 전문가님의 수익률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공략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AS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LS입니다. 고점 기준으로 2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2월 말에 이 종목 함께 공략을 해봤었죠. 오늘 추가적으로 또 AS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까지 계속해서 조금 오름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2%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목표가 달성까지 일단은 조금 더 룸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추가적으로 필요할까요? 사실 지주사들이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 이후로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LS도 물론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전기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쪽의 주가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LS도 덩달아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월 20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거의 뭐 저점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한 요 정도 구간 될 것 같은데 이평선이 꼬여 있고 모여져 있는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지금 이평선이 풀려 나오면서 단기 고점 매물대에 좀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11만 원대에서 잠깐 차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정리했다가 밑에서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은 LS 같은 경우 종목 같은 경우는 작은 종목이 아닙니다. 큰 종목까지 같은 경우는 주로 중장기 추세를 가져가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장기 측면에서 일단 1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13만 원대 자리는 어느 자리냐 전에 윗꼬리까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조금 윗꼬리 바로 닫고 뭐 매매하시기보다는 조금 여지를 두셔야 되는데 그래도 한 3거래일 정도 윗꼬리가 나왔던 구간들 음봉이 나왔던 이 구간 13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상승이 여러 개 있는 종목이니까 중장기적으로 한 13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드리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지금 20%가 넘는 수익을 이미 챙겼기 때문에 한 반절 정도 차익 실현했다가 밑에서 다시 한번 잡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매매 성향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13만 원까지 일단 끌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고 단기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절 정도 차익 실현했다가 나머지 반은 13만 원까지 끌고 가고 나머지 반은 조정 시 재매수를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달 만에 20%의 수익을 보여줬던 LS. 일단 수익 보신 분들은 50% 정도 수익을 먼저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우리가 13만 원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의 리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전장에 있는 특별한 이슈들 또 특징주들도 저희가 여러분께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숨어 있을지 전문가님과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기아입니다. 오늘 이제 배당락으로 인해서 많이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밸류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주가가 올라왔지만 주가에 대비해서도 이 종목들 워낙에 성장세가 가파랐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배당락을 받고 배당을 이제 받은 이후에는 사람들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 하락세는 배당 받은 것보다 더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이사 같은 경우에 시가 배당률 1월 25일 기준으로 시가 배당 6.4%거든요. 근데 현재
7.19%가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배당을 받고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배당 이상의 손실을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배당을 노렸기 때문에 주가가 잘 버텨왔을 뿐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미리 빠질 수도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 전에 배당 때문에 일단 좀 버텼던 흐름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회사처럼 자주 배당을 주고 또 자주 배당을 주게 된다면은 배당락에 의해서 이렇게 하루하루에 주가가 흔들림이 크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도 국민연금이 조금 정신을 차려서 회사를 위해서 스튜어디시 코드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주 가치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스튜어디시 코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배당 하루 때문에 주가가 하루에도 시총이 몇천억씩 날아가는 게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다라는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배당락과 관련해서 오늘 조금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기아 오전장 특징주 첫 번째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계속 시장 분위기 특징주를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종목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제주 맥주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아까 대본 쓸 때보다 지금 낙폭이 더 크네요. 지금 23%를 23%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경영권 매각 소식에 오늘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최대 주주 MBH 홀딩스와 문혁기 대표이사 보유하고 있는 지분 864만 주 경영권 이것과 경영권을 101억 5,600만 원에 더블 HM에 매각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더블 HM이라는 회사는 성동구에 위치한 자동차 수리 및 부품 유통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WHM은 주당 1,175원에 주가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구간이 1,158원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져서 지금 1,158원인데 원래 오늘 시가만 해도 1,500원대였거든요. 1,500원짜리 주식을 1,175원에 매수를 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단기 급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1,15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균형된 가격대까지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주셔도 나쁘지 않다. 어차피 이미 20% 넘게 맞았기 때문에 팔기는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 사도 되느냐?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제주 맥주가 경영난에 시달려서 지분을 매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걸 인수하기로 했던 WHM이라는 회사도 매출 26억 그리고 순이익 3억 정도의 큰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를 들면은 제주 맥주가 하이트 진로에 팔렸으면은 주가가 상승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인수하는 회사도 사실은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 터진 음봉에서 굳이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할 만한 종목은 아니지만 가지고 계신 분은 어쨌든 간 장초에 못 파셨다면 이미 맞을 만큼 맞았고 인수 가격보다 낮은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대반등 조금 노려보시면서 손실폭을 좀 줄인 다음에 빠져나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2%대 가격 하락이 장중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손실폭을 줄여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반등 구간이 나왔을 때 비중 축소의 의견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한 종목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특징주 또 어떤 종목 있을까요? 급등한 종목들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툴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거 대본 쓸 때까지도 10% 안팎이었던 종목, 상승을 가지고 왔던 종목이었는데 현재 23%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3일 뉴스가 좀 있었는데 한독이 제넥신 툴젠과 함께 차세대 항암 세포치료제 기반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계약을 맺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 툴젠 같은 경우에 14일 목요일부터 급등을 시작해서 15일에 눌림목 한번 주고 월요일날 거의 점상, 잠깐 밑꼬리가 나왔지만 점상 가까운 상승, 그리고 오늘도 23%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모멘텀들이 좀 붙다 보니까 원래 이제 유전자 가위로 제일 유명했던 툴젠인데 신약 모멘텀이 또 한독이라는 큰 회사, 제넥슨이라는 큰 회사 붙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인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고점 인근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이미 돌파한 상황입니다.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신고가, 단기 신고가죠. 물론 이제 역대 신고가는 아니고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봤을 때 이제 연중 신고가 정도 되는데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는 종목을 굳이 빠르게 정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꾸준히 좀 추세를 좀 가져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좀 터지는 음봉이나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툴젠 오늘 급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조금 더 이 추세 우리가 함께 즐겨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의 저희 공략주 수익률 리뷰부터 오전장을 정리해 볼 수 있는 특징주 3개 받아서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방송 외 시간에서도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스캔하시고 영어 링크 클릭하고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께서는 참여 코드 2024를 입력하셔야만 노란 톡방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투자 도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부분에서 큰 도움 될까요? 일단 요즘 같은 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종목도 선정하기 힘드실 텐데 종목들도 장 전에 두 종목씩 3일간 보내드리는 서비스도 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단기 급락을 하거나 단기 급등을 했을 때 여러분들 그 뉴스를 잘 찾으시면 되겠지만 찾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뉴스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특징 뉴스들이나 또 아까 BOJ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아까 제가 시황 때 통상 이제 이야기하지 않는 소수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좀 숨겨져 있거나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만 사실 뉴스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제 좀 유명한 방송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FOMC 경계감이다라고 증권사에서 얘기하면은 그거를 되받아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FOMC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금요일 날 달력 보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하진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시장 이면에 있는 뉴스들도 항상 챙겨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QR코드가 없어졌네요. 이따가 아마 QR코드 띄워주시면은 그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된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편하게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2024 입력하신 다음에 노란 톡방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 그리고 비중과 매수가를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고민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LNF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8만 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자, LNF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사실 2차 전지주들 안에서도 조금 더 대형주 단에서는 좀 소외감이 드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작년에도 뭐 실적이 부진했지만 올해도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이 종목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최근에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100위 안을 넘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리튬 가격이 조금 터닝을 하게 된다면은 양극재 관련 회사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고 제가 항상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시대에 어울리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였던 때도 있고 반도체는 언제나 우리 시장의 메인스트림이고 메타버스였던 시절도 있고 남북경협주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2차전지, 왜냐하면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관심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2차전지라는 게 꼭 뭐라 그럴까요? 전기차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ESS하고도 연결을 지어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전기가 많이 모자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선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관련된 이제 업종들 많은 이제 상승들을 보여줬는데 그런 측면에서 2차전지 관련 주들도 같이 엮여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제는 저평가 종목들보다 성장주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평가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시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제 만약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다면은 그 종목들이 갈 때 못 갔던 성장주들도 다시 한번 시세를 받을 가능성들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화면 한번 보시면은 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을 정확하게 쌍바닥 형태로 만들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3만 원 정도에선 저점을 만들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구간이 조금 이제 걸리는 구간입니다. 17만 원대가 전에 한번 지지를 줬던 라인에서 깨졌기 때문에 항상 지지 주는 라인이 깨지면 저항을 준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저항만 돌파하게 된다면 일단은 2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무방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약손실 그 본저 정도의 수준이신데 보유하시면서 20만 원 정도까지는 22만 원대까지 올라가는지 보시고 22만 원대에서도 2차원지 같은 경우는 한번 탄력을 받으면 상당히 강하게 가는 성실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22만 원 보시고 돌파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매도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 지금 보유가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히려 못 가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접근하셔도 큰 무리는 없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LNF였습니다. 다만 20만 원 선까지 가격 상승 일단 함께 기다려보면서 보유 관점으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고민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LG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0만 원, 그리고 비중은 15%라고 하시는데 팔려고 하니까 올라갈 것 같고 또 계속 가지고 있자니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이 종목도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을 줬던 종목인데 지난 3거래일은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꺾이게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 이 3거래일 제가 말씀드렸던 딱 그 날이죠. 14일 날 금융위에서 스튜어디스 코스 개정이 있었고 기업가치 재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삼성물산 주총에서 연기금이 배당이나 이제 행동주의 펀드에서 한 것을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기업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 나왔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밸류 프로그램이 실제로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지주사들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소외받을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딱 삼성물산 주총 이후에 LG라는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15일에 장중에 저가 7.89%, 종가 6%가 넘게 빠졌고 6.4% 빠졌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종목 추가 하락했습니다. 5.58%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장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하락을 했고 오늘도 지금 현재 1% 가까이 하락을 한 모습인데 그나마 61선까지 내려오니까 지지가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61선에서 조금 지지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어떤 추가 하락 정도는 조금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기서 대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오는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보고 판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물산 것만 특별하게 기업 손을 들어준 건지 아니면 앞으로 개인 투자자의 바램들은 다 무시하고 기업들을 손을 들어줄 가능성들이 그런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줄지 보고 나서 다시 지주사 관심들이 올라올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손절할 자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굳이 살만한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보유는 가능하지만 매수할 종목은 아니다. 보유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기간을 정해놓고 사셔야 되고 손절가 아까 말씀드렸던 60만 원대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61선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61선 이탈을 손절가로 보시면 되고 이 자리를 지지해주고 국민연금의 향후 행보를 좀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도 계속 기업 편을 들고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를 묵살한다면은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61선의 이 지지와 함께 이 종목 일단은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지켜보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당 이슈가 또 잘 풀려서 또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의 관점으로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연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문자 빠르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는 노란톡방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방송 시간 외에서 궁금한 것들 그리고 전문가님의 공략주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노란톡방에서 또 추가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신 이후에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강연의 링크 또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번 주도 목요일에 진행이 될까요? 예, 똑같이 목요일에 오후 4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종목들 제가 방송 시간 내에 종목을 많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지만 상담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어떻게 투표를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제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오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시장이나 시황 또 공부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오셨으면 좋겠고 오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밑에 QR코드가 요즘 자주 안 나오는데 QR코드 이따 나오면은 거기를 클릭하고 핸드폰 카메라를 비치고 거기 링크가 띄워질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참여코드 넣으란 글씨가 뜹니다. 그때 2024 올해 이제 해를 넣어주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목요일 오후 4시에 온라인 강연회를 들을 수 있는 링크를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그 링크를 타고 같이 강연에 오셔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또 주식 이야기들 나눠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송 시간 안에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 또 방송 외 시간에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심택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38,0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점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하고 싶으신 것 같은 지금 입장이신 것 같아요. 주가는 최근에 사실 좋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전망과 관련해서 실적 전망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 회사인데 일단 올해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 종목의 개별 실적도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는 받고 있거든요. 주가랑은 조금 반대되는 모습인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비중을 담고 싶다.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일단 후보군이라고 따지면 25,0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한번 당해볼 만한 자리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목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물을 탈 때 물을 잘 타야 됩니다. 일단은 그나마 심택이라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을 하고 있는 회사하고 과거 이제 심택홀딩스에서 분할된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심택도 여기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올해 내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 시그널을 본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시는 게 아니고 25,000원대 정도에 사시는데 25,000원대에서도 바로 사시는 게 아니고 매수 시그널을 보고 사셔야 됩니다. 뭐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종목이 왜 25,000원대가 후보군이냐라고 하면은 보시면은 지난 작년에 그리고 2020년에 저점을 잡았던 자리가 25,000원대고 상승할 때 2021년에도 25,000원대 눌림목 주고 갔기 때문에 내려온 다음에 25,000원대가 의미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무조건 멈추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손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들어 올리는 걸 확인하고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5,000원대를 찍고 26,000원 정도 되는 걸 확인하고 추가 매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다. 특히 외봉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한 쌍바닥 정도 찍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물타기 하는 건 대단히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주로 물타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을 해서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죠. 여러분들께 뭐 오늘도 뭐 LS 같은 종목도 20 몇 프로, 뭐 화요일날 뭐 이메이드 같은 종목도 뭐 40 몇 프로 이렇게 수익을 말씀을 드리는데
20% 수익 내고 40% 수익 낼 수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20%, 40%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게 이 주식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길게 끌고 가고 손실이 나는 종목들은 짧게 끊어가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 물타기도 중요하지만은 손절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려보시겠다.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38,000원에 샀으면 34,000원 정도에서는 손절을 하셨어야 됩니다. 정확한 예시라면은 34,000원대 한 241선 깨지고 전전적 깨졌을 때 최소한 이 정도 구간에서는 손절을 하셨다가 다시 25,000원대 아까 말씀드렸던 25,000원 찍고 26,000원대에서 쌍바닥 찍는다면은 그때 재매수를 노려야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때 손절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물타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마지막에 종목 추천을 해드릴 때 목표가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가보다 손절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는 것들. 여러분들 목표가 위주로 보는 거는 이 종목 사가지고 얼마 벌어야지만 생각하지만은 얼마 잃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은 잊는다면은 어느 구간에서 손실을 잘라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셔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25,000원 선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설명을 주셨지만 전반적인 추세와 함께 지속적으로 투자 전략을 잘 세워가야 된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코오롱 글로벌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2,78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지금 매도 시점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이 종목도 정말 대표적으로 저 PBR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이 고점을 높여가면서 가격 하락은 지수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2% 가까운 낙폭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을 해야 되는 게 정답일지 아니면 일단은 조금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 어떻게 보시나요? 한 자리 정도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 방송하시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세력들이 한번 종목을 가지고 놀다가 뱉으면은 풀도 안 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과거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으로 사우디 관련해서 이제 뭐 이런 종목들, 해외 건설 많이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단기 급등을 줬다가 한번 거래량이 죽기 시작하니까 끝없이 죽거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올라갈 때 진짜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무섭게 올라가고 거래량도 강하게 터졌던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흘러내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저점과 고점을 낮추면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8,800원대까지 깨고 내려온다면은 정말 바닥 없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뭘 기다려야 되느냐? 그냥 단기 모멘텀 기다리면서 예를 들면은 이런 모멘텀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화돼 가지고 혹은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게 본격화되면서 이런 뉴스들 이렇게 해외 건설이라든지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온다면 단기 반등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저는 이 종목보다 다른 종목들이 먼저 가고 이 종목이 뒤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런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저점은 잡아줘야 되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아마 데모라는 종목이 최근에 보시면은 데모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이슈가 소멸되니까 소멸은 아니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주가는 빠지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저점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엎어치든 매치든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때인데 그때 한번 해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해먹을 수 있는 종목이고 세력들이 소위 말해서 작전을 칠 때 몇 년씩 작전을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데모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알겠죠. 차트가 여기는 흘러내리고 있는 종목이고 거래량도 이게 9,000원짜리 종목인데 오늘 거래 대금이 11,000주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1억을 갖고 있으면은 오늘 하루 거래량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거래량도 안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기다리셨으니까 8,800원까지만 지켜보시고 그 자리가 일단 이탈하면은 손절하시는 방향으로 이탈하는 8,800원 손절가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네옴시티라든지 사우디 건설 관련된 좋은 뉴스가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8,800원이 깨지면 일단은 정리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8,800원의 손절 라인을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명신산업이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25,000원, 비중은 37%라고 하십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짧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나 실적은 나쁘지 않았죠. 다만 올해 한 해 자체가 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드는 좀 시기이다 보니까 올 하반기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지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주가는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 계속 들고 가도 전망은 괜찮을까요? 일단 사실은 실적도 나쁘지 않은 회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리튬 가격에 의해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2차전지보다도 훨씬 더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2차전지 회사들이 꽤 많이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명신산업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 전기차 성장과 함께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차체를 만드는 핫스탬핑 공법을 도입한 회사이고 테슬라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진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거 많이 내려왔지만은 단기적으로 일단 저점은 화면 한번 보시면은 15,000원대에서 저점은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만약에 조금만 수급만 들어온다면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들 보면은 외인 매도세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말씀 들어보고 싶고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연기금이 워낙에 많이 팔았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연기금의 매도량도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한다면은 15,000원대에서 지지만 좀 나와주면은 반등해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시면서 좀 추가적으로 지켜보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 섹터 올해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기술주들이 어떻게 보면 올라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2차전지주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는 명신산업이 못 올라올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등할 기회를 노려보면서 일단은 보유해보자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 고민은 CS윈드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76,000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조금 약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실적이나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수주, 공급 계약 이런 거 다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주가에 좀 힘이 안 되는 게 아무래도 미국 대선 관련해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쪽으로 아무래도 좀 기세가 많이 기울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얘기는 제가 올해 초부터 드렸던 말씀입니다. 트럼프 쪽으로 기우면은 친환경주들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최근에 사실 풍력 발전된 관련된 종목들 몇 종목들은 좀 움직인 종목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력 부족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친환경 전력들도 역시 우리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몇몇 종목들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태웅이라든지 동국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는 했는데 CS윈드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말해서 친환경 종목들이 단기 반등 줄 때 단기 반등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들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57,000원인데 5만 원대에서 49,000원 정도 이 저점까지 깨진다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한 49,000원 잡으시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손절가 49,000원까지는 그래도 기다려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부족 얘기 나오면서 친환경 발전 관련된 이야기들이 한 번은 나올 수 있을 여지는 있고 제가 오늘 이제 뉴스 봤는데 바이든이 어떤 연설 이후에 소폭 지금 지지율이 앞선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이 조금만 지지율이 올라온다면 또 이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49,000원 그리고 반등을 해준다면은 장기 입형 때 가격 한 63,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놓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절가 49,000원 확인하시고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 챙겨주셨나요? 좀 대형 종목을 오늘은 가져봤습니다. 최근에 계속 작은 종목들을 좀 가져왔기 때문에 중장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이 시장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노출이 많이 된 종목을 좋아하진 않지만 의외로 노출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사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은 삼성 SDI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성 SDI 최근에 인터배터리 행사 이후에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기대감이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삼성 SDI에 관심이 없고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 뭐 레이크 메탈이라든지 이스페셜티, 뭐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에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 삼성 SDI 지금 자리 정말로 매력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27년을 목표로 양산을 목표로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 기대감들 나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GM과 차세대 배터리 개발한다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지금 합작 공장에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지름 46mm인 46파이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짓는 합작 공장에서 만들 예정이고요. 기존 원통형 배터리 지름 21cm 보다 용량은 에너지 용량 5배, 출력은 6배 정도 개선된 제품을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들, 성장 모멘텀들 확실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제일 좋은 거는 주가 자리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제가 2차전지 말씀을 드릴 때 많이 가고 지금 안 빠진 종목들보다는 많이 빠져가지고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삼성 SDI는 사실은 작년 고점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아까 제가 이제 그 코론 글로벌 심텍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점을 쌍바닥을 찍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그런 식이죠.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을 찍는 걸 확인하고 최근에 뉴스 있은 이후에 거래량 들어온 다음에 11선 정도에서 눌림목 주면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그렇게 부담 있는 가격대도 아니고 부담 있는 종목도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괜찮은 종목이고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보다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50만 원 일단 간단하게 잡아보겠습니다. 50만 원이면은 전에 하락할 때 한번 지지를 줬던 이 정도 구간 1차 목표가로 잡아보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 60만 원 잡았는데 60만 원이면은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본다는 장기 입형때 481선 인근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한 60만 원 정도 선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이 하방이 깨지면 안 되겠죠. 현재 지금 중요하게 잡혀 있는 구간이 21선 최소한 21선은 깨지면 안 된다. 만약에 21선 깨지고 이 하방까지 보면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거거든요. 35만 원까지 보기에는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손절가는 40만 원 정도까지만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삼성 SDI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1차 목표가 50만 원, 그리고 더 중요한 손절가는 40만 원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